자, 우리가 이제 웹을 개발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예외, 에러, 이런 것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웹 컴포넌트상, 즉, 우리가 작성하는 JSP나 혹은 서블릿 같은 곳에서 에러를 직접 개발자가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오류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 또 하면 어디로 가? 직접 개발자가 처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web.xaml이라는 곳에서 에러 페이지를 등록하는데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자, 요런 거, 혹시 요런 거 오류가 나면은 이리로 가고, 요리로 가고, 요리로 가라.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web.xaml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web.xml 설정하는 건 똑같은데요. 이번엔 상태 코드. 대표적인 상태 코드 뭐가 있습니까? 페이지를 못 찾겠어요. 404. 내부적 오류가 있습니다. 500.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403. 자, 이런 것들을 미리 등록해서 가게 하는 게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각각에 대해서 에러를 처리하면은 좀 더 웹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겠죠. 자, 그래서 각각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웹 컴포넌트. 즉, 우리가 작성하는 웹에서 직접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의 뭐죠? 예배 처리 try catch. 그죠? try catch 블럭을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코드 보시면은요. try가 있고요. catch가 있고 나오죠.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코드가 진행이 되다가 오류가 나면은 캐치 잡아내 가지고 특정 페이지로 보낸다. 자, 이제 슬슬 이게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거. 디스패처,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직접적으로 보내버리는 게 바로 리퀘스트 디스패처 통해서 하는 디스패처에서 포워드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즉, 좀 더 표현을 해보자면은 a.jsp라는 페이지에서 A로 요청을 했는데 A에서 나는 조금만 전체 처리의 10%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B, 네가 표현해줘. 이렇게 돌려주는 게 바로 디스패처가 하는 역할입니다.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넘긴다는 부분 기억하시고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간결한 처리 방식이에요. 자, 아까는 우리가 코드에서 try 잡고 catch 잡고 거기서 보내버리고 또 코드를 전개시켰죠. 자, 이제 아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난 이것도 지저분하니까 나 안 쓸래. 그냥 어떻게 한다? JSP 페이지 지시자에 에러 페이지를 그냥 등록해 버립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오류가 나면은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코드 쭉 짜던 대로 짜는데 오류가 나면 어디로 간다? 여기 등록돼 있는 곳으로 점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러 페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s page true라고 정해놓고 이 세션 오류 내용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코드는 상당히 심플하게 작성이 되겠지만 A라는 오류 내용이 상당히 많다.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다고 하면은 개별적인 상세 페이지 처리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하나에서 그냥 다 뭉텅이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오히려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방법들을 한번 보면서 그 느낌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JSP 파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JSP 일단은 정상적인 게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index.jsp라고 하나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본 페이지로 가고요. 간단하게 여기서 링크를 거도록 하겠습니다. a 태그 href. 자, 두 번째 페이지. 링크로 하지 말고 그냥 요청으로 가볼까요? 이왕 보는 거 폼. 바로 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폼 태그 액션 하시고요. input
타입은 텍스트, 네임은 UID로 간단하게 input 타입 submit value 자 전송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액션은 인덱스에서 인덱스 2.jsp로 그냥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폼으로 가니까 전체 경로를 쓰셔야 되겠네요. my sublet 밑에 7번 밑에 index 2.jsp가 되겠죠. 예, 그냥 간단한 내용을 갖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index.jsp를 카피하셔가지고 카피해서 만들면 그냥 2가 되죠. 예, 바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2에서는요. 2에서는 일단은 전달한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다 지워주시고 자 string uid는 request.get parameter 뭐 여기까지는 뭐 기존하고 차이가 없죠. 자 여기서 한번 오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try catch 입섹션 중에 제일 큰 거 입셉션 대표적인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를 가장 만들기 쉽게 하는 방법은 뭐 이런 거 있겠죠. 지금 제가 UID를 썼는데 이걸 age로 한번 바꿔볼까요? age 그리고 이쪽도 age로 받아보겠습니다. age 하면 뜻이 뭡니까? 나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age를 int로 변환하는 그죠? 변환할 때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스트링을 정수로 바꿀 때 변환이 많이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가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을 인트로 바꾸는 거 뭐겠습니까? integer.parseInt 자, 여기다가 age를 넣어가지고 int 뭐 age 이렇게 받아가지고 출력을 한다. my ag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숫자형 문자가 들어가야지만 가능해요. 즉, 뭐 이런 게 들어와야지 이게 되는 거지. 뭐 잘못 넣어가지고요. 뭐 가라는 거 이런 거 넣어가지고 숫자가 되는 것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오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는 숫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예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클라이언트가 좀 더 신경 써서 여기 입력받을 때 숫자가 아니면 못 넘어가게 하면 그만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처리 안 했다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서 찍는 거는 정상적일 때 오류가 발생하면 여기서 캐치문이 잡히겠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그냥 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없었다면 우리가 예상되는 오류는 뭡니까? 그죠? 넘버 포맷 입섹션. 그죠? 가는 숫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에러 500 에러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7번 가시고 index.jsp 에서 요청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평화롭죠. 숫자 1을 넣습니다. 자, 문제가 없죠. 현재까지는요. 자, 근데 여기다가 진짜 문자를 넣었어요. 자, 넣으면은 뻑이 나죠. 500에러. 그죠? 500에러의 내용.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뭐, 포맷 인풋 스트링 이거 해가지고 넘버 포맷 입세선이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잘못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비하는 첫 번째, 개발자가 try catch를 잡아서 잘못 넣었을 경우 보낸다는 거죠. 특정하게. 자, 그냥 만약에 그냥 내용을 보낸다면은 자, 입력하신 값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쓰신다면은요. 자, 다시
가 넣고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오류는 안 나요. 근데 뭐 이거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돌아가서 아니구나. 이건 상당히 자 고객들한테 좀 불편하게 하는 거죠. 사용자한테. 정상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갈 수 있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줍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가 저기 PT에서 봤던 부분 있죠? 디스패처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quest get request dispatcher라고 나올 겁니다. 자, request dispatcher에다가 특정 페이지를 지정해 줍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error err.jsp error 01로 쓰겠습니다. error 01.jsp라고 만들었고요. 자, request dispatcher가 리턴하는 객체는 디스패처가 되겠죠.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받아서 이동시킵니다. 디스패처 점 누르면은 forward라고 나오죠. forward에서 뭘 넣어주시면 돼요? request와 내장 객체, response 내장 객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청을 그대로 이어가서 다른 페이지로 제어권을 넘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중에 모델 2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요. 서블릿이 연산하고 JSP가 결과만 보여준다. 이럴 때 바로 쓰는 게 바로 디스패처 기술이에요. 그래서 요청을 그대로 이어서 제어권을 어디로? error 01.jsp로 넘기겠다는 거죠. 오류가 나면은. 자, 그러면 이 페이지가 현재 없으니까 만드셔야겠죠. 자, JSP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error 01.jsp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일단은 내용을 아무것도 안 넣고요. 그냥 스크립트만 걸어 볼까요?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 자, 스크립트에 그냥 알러트를 띄워 볼게요. 입력 오류입니다. 자, 입력으로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history.back 하시면 되돌아가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요청을 했고 여기서 연산을 하는데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났더니 어디로 가요? 에러로 갑니다. 에러에서는 다시 어떻게 해줘요? 너 틀렸다.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제어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가면은 인덱스 2가 아니라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라고 집어넣고 누르시면은 입력 오류라고 뜨죠. 그래서 이미 어떻게 해요? 2를 지나서 디스패처를 통해서 에러까지 들어온 거예요. 자, 확인 누르면은 다 되돌아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기술이고요. 개발자가 상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코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다 일일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방법을 쓰겠죠. 에러 페이지 설정하는 거. 자, 그 부분 추가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한번 볼까요? 지금 인덱스 2라고 만든 거를요. 인덱스 3라고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드는 간결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하고 짰는데 그래도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어디다가 페이지 지시자에다가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에러 페이지라고 지정을 하시고 여기에 error.01.jsp라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코드가 작성하다가 무조건 오류가 발생하면은 여기 등록된 곳으로 가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기 위해서 폼을 하나 더 만들고요. 여기서 인덱스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 1, 이건 2 정도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를 다시 새로 고치시고 두 개가 나왔죠? 가라고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가죠. 그죠? 자, 어떻게 오류가 발생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등록이 돼 있네? 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원리는 뭐랑 똑같아요. 디스패처로 상세하게 잡은 거랑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간결하긴 하죠. 근데 어떤 오류가 나도 무조건 다 일로 가는 거니까 상세 처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쓴다? 상세 처리할 때. 이거는 한 방에 잡을 때, 뭉턱하게 잡을 때 쓰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류 날 때 내용도 찍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오류 내용 같은 경우는 자, 꺽쇠 퍼센트 이꼬로 해가지고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입세션이라는 내장 객체를 통해서 get 메시지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되겠고요. 이런 문자열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플러스하는 건 아니고요.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입섹션 그리고 요거 인식되기 위해서는 is error page true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류의 내용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구동해 볼게요. 자, 새로 고쳤고 눌렀습니다. 오류가 있었네요. 잠시만요. 뭐가 빠졌나요? 자, 수행하니까 오류가 났네요. 아마 여기 지금 한글 처리가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하진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배트로 빼시고 그냥 콘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해서 전송 입력 오류 떴고요. 이렇게 글자가 보이시죠? for input string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근데 메시지 또 한번 보시면은 오류 내용도 이렇게 보이시는데 우리가 에러 처리를 이렇게 직접 등록해 주시면은 콘솔장에서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좀 이런 로고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서버 성능상에선 뭐 괜찮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러 처리를 코드 레벨에서 하는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web.xml에서 에러 페이지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입섹션 즉 예외 상황별로 등록을 하는 건데요. 여기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자, 에러 페이지라고 등록하는데 입섹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넘버, 포맷, 입섹션. 아까 같은 케이스죠? 이거를 숫자로 만들려니까 오류가 나는 거죠. 자, 넘버 포맷이 발생하면은 요 페이지로 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러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is error page true 해가지고 그냥 응답만 200만 표현하고 있네요.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넘버 포맷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죠? 요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쪽으로 등록하게끔 웹 전체에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 건 뭐였습니까? 페이지 하나별로 등록한 거였죠. 이거는 그냥 웹 전체에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웹 전체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이 특정 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 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간결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web.xml 열어보겠습니다. web.xml 여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에러 페이지 나왔고요. 이제 거기에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들어가시면은 exception type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뭐 넣으시면 돼요? java.lang 그러니까 기본이겠네요. java.lang이니까 number, format, exception이 되겠죠. number, format, exception 오타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location. 자, 오류가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자, 이거는 error 02.jsp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rror 02.jsp 지금 루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맨 바깥쪽에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error 02.jsp도 만들어 놔야겠죠. web.xml은 됐고 웹 컴포넌트 가셔가지고 우클릭 뉴
JSP에서 에러 02.JSP라고 하나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정하실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페이지 시작하셔가지고 is error page, 이거는 에러 페이지다라는 의미죠. true 하시면은 이 세션 객체, 내장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뭐 내용으로는 그냥 이대로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자, response 점 set status, 응답 코드를 200으로 정상으로 해놓고, 예, 여기다가 출력으로 exception get, 자, get message를 출력하시는 형태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web.xml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오류가 발생하든 무조건 이쪽 페이지로 가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index.jsp 활용했던 거 한번 그대로 가볼까요? 여기서 이번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으로 가고, 매번 넣기 불편하시죠? 밸류를 통해서 그냥 값을 세팅을 해버릴게요. 뭐 이번에는 뭐 영어로 가볼까요? P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현재 없으니까 3번을 카피해서 그냥 만드시고, 4번의 내용은 이것도 간결하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페이지도 없고요. 자, 그래서 그냥 AG를 받아서 인트로 받고 그냥 찍기만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오류 처리가 트라이 캐치도 없고, 그 다음에 에러 페이지 지정한 것도 없고, 그냥 web.xml에서 발생하면 일로 가, 이것만 지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행하시면은 P 나오시고 전송 2 나왔는데,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3로 변경. 예, 다시 새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누르시면은요, 자, 500이 떴는데, 우리가 web.xml 손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재가동 한번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재가동 해서 컨테이너 쪽에서 인식하고 올라가게끔 다시 한번 말았고요. 다시 한번 새로 고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보시면은 이렇게 for input string p라는 결과가 나왔죠. 뭐예요? P는 스트링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밑에 로그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web.xml에서 지정한 대로 에러 페이지가 가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로그가 또 지저분하니까 역시 이것 또한 뭐가 더 적절하다? 이왕이면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web.xml에서 에러 if 섹션별로 에러 페이지 등록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상태 코드, 우리가 아는 상태 코드는 100번 때부터 500번 때까지 있었죠. 그죠? 이 중에서 성공은 200번 때가 성공이라고 그랬고, 200번. 그 다음에 뭐 300대, 400대, 500대가 다 여러 가지 유형의 코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각각 대응하는 방법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놔요. 404 뭡니까? not found죠. 무슨 not found? 페이지 not found. 내가 어떤 페이지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 페이지가 뜨게 해라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렵진 않겠죠. 우리가 주로 발생하는 500, 400, 403, 404 뭐 이런 것들 등록해 놓고 주변에 놓으시면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등록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if session 타입이 있고 에러 코드가 있죠. 에러 코드 404. 자, 404에 대해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404가 발생하면은 3번으로 간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따로 등록을 해볼까요? 이쪽에 만드시고 이렇게 그래서 404 이거는 뭐겠습니까? 의미가 요청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쪽 페이지로 가라. 자, 그러면 에러 03이라는 게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아까 02번 만든 거 있죠?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03번을 만들었고요. 0이 안 들어갔네요. 자, 이름 변경은 리네임을 쓰시면 됩니다. 03 했고요. 자, 03에서 뭐 다른 거 다 동일한데요. 여기다가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BR 태그 정도는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에러 03 됐고 웹.xml에 404 등록이 됐고 자, 웹.xml 설정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재가동 해주는 게 깔끔하겠죠. 자, 재가동 끝났고요. 자, 404의 뜻은 뭡니까? 없는 페이지만 요청하면 됩니다. 없는 페이지 인덱스 10 JSP 이런 거 없죠? 인덱스 10.jsp 없어요. 그냥 요청하면 자, 결과를 보니까 널 포인트가 났네요. 왜 널 포인트 났는가 한번 보시면은 404는 코드적 오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빼시고 이것도 빼겠습니다. if 세션이 없기 때문에 그죠? 코드는 이 세션의 문제라기보다는 404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죠. 없는 거니까. 그죠? 아까 이 세션을 쓰시려면 언제 500에러 정도면 해당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상 없이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웹.xml에서 코드별로 그죠? 혹은 이센션별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코드별로 하실 때 주의사항은 코드적 오류 상황은 500 에러밖에 없어요. 그때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 세션을 넣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개별 페이지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런 이 세션별 처리는 이 세션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태 코드를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까지 또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러와 이 세션 처리 기술을 한번 살펴봤어요. 웹 컴포넌트, 즉 개별 페이지. 개별 페이지에서 처리하실 때는 어떤 방법? 그렇죠. try, catch 혹은 에러 페이지. 그죠? 에러 페이지를 페이지 지시자에서 구성하시면 되겠죠. 자, 웹.xml에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요. 웹.xml에서 직접 어떻게 한다? 예외 상황별로 설정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상태 코드. 상태 코드는 뭐 우리가 실습했던 거 400에러, 500에러, 뭐 403, 뭐 500이나 403은 안 했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상태 코드별로 페이지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웹.xml 쪽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재가동 후에 처리를 하셨죠. 이쪽은 바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할 건지 전체적으로 할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상세적으로 디벨롭 하실 때는 개별적인 게 좀 더 낫고요.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나면은 이렇게 러프하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러와 이세션 처리 기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